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FOMC 앞두고 큰 방향보다는 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고용지표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메타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시장은 또 플러스로 마감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I 버블론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특히 7거래일 만에 하락했던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빠지고 자동차는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이런 종목 구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오늘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 올라갔는데 뭐 오르고 내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이 그냥 중성주만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대형주 주춤, 대형주는 엇갈리고 중성주는 오르고 뭐 이런 구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업종으로도 보면 뭐 오른 업종 내린 업종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강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눈치 보면서 중성주 쪽 가서 좀 움직이자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이슈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FOMC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0.25%포인트 인하는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되게 충격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일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JP모건에서는 내년도에도 고용은 둔화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거야. 그런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 캐비넷이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명된다고 해도 공격적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금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표 하나고 연준 인사들이 결정할 텐데,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인하는 선언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연준 인사들의 거부감이 있는 게, 트럼프가 그렇게 연준을 공격했잖아요. 예, 그렇게 공격한 사람의 하수인이 들어오는 거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연준 인사들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었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연준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역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이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12월엔 내리고 한동안 금리 안 내린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 방식이 가장 유력할 거다. 제가 봐도 뭐 이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이게 다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니까 뭐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도 좀 엇갈렸는데, 감원 계획은 늘어나고 실업수당 청구는 줄어들고, 이게 또 지표가 엇갈렸거든요. 지표 엇갈리니까 또 이것도 판단하기 애매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였는데, 다만 이제 밀리지는 않았던 건 AI 관련된 종목군들 대장주들이 좀 살아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에 이렇게 좀 민감한 게, 사실은 내년도 경기 침체만 없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주식시장의 추이를 보면 오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금리 인하 직후에 빠졌다가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 거, 이제 금리 인하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구나. 그럼 주식시장 내려왔다가 금리 인하 한 게 효과를 내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오르고 있는 것도 과거 데이터고 해서 이걸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이제 투자들이 막 변동성 유발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자꾸 쓸데없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예상해 보려면 경제 지표 가지고 보는데, 특히 고용 지표 중요하죠. 감원 계획,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사람을 해고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감원 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 24%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워낙 튀어가지고 이제 전월 대비 줄어든 거는 이제 뭐 당연해 보이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 24%가 늘어났고 11월 수치로는 이례적으로 되게 높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쁜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지표,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거는 뭐냐면 일자리 그만둔 사람들이 나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계속 신청을 하니까 전주보다 이거 일 그만둔 사람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가늠을 하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예,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잘 나온 것 같잖아요. 이 실업자가 그러니까 일 그만둔 사람이 줄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지표 보고 미국 고용 지표가 또 좋은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왜곡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 신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2만 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좋고 놀러 가기 좋고 이런 데서 줄어서 이거는 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진 걸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수치는 잘 나온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이제 여기 회식비 쓰라고 돈을 딱 1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사원 하나가 지난번에 주신 돈 남아서 안 받아도 됩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 이제 약간 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다.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확신 갖기는 좀 애매하게 만드는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보면 세일즈포스라는 종목이 예상 상회한 실적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강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AI 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회사로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AI로 돈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부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그 구조 조정하는 사업이 뭐냐 메타버스예요. 근데 원래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 바꾼 이유가 메타버스 사업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접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일단 어쨌든 이걸 접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2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증권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그 엔비디아는 그 미국 그 예를 들어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안보에 영향이 있어. 이런 거 수출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서 AI 칩이 빠질 거다.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엔비디아 로비의 성과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빠진 게 확정된 건 아니고 빠진 걸로 알려졌어. 뭐 이 정도 기사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과 젠슨 왕이 자사주 매입을 늘릴 거다. 그리고 우리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돈 자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엔비디아가 최고지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우리 실적 전망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고 달러 제네럴은 동일 매장 매출이 잘 나왔다. 이런 소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란 단어 자주 들으실 텐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매장. 그러니까 신규 매장 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서 그게 더해지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장사하던 매장들 중심으로 매출을 추산하는 걸 동일 매장 매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더니 잘 나왔더라. 이렇게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AI 버블론에 대한 반박이 오늘 또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블랙록에서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만 5조에서 8조 달러다. 미국 GDP 계속 끌어올리면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AI 버블론을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 그거 별로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버블론 나오면 그 자체가 버블이 없다라는 의미다. 오히려 버블론 없으면 그게 이제 걱정을 해야 되지. 지금은 버블 이야기 나오는 게 오히려 안도를 이제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덜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익도 못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당시보다 현금 지출 비용, 그러니까 매출 대비 현금 지출하는 비율도 낮고 또 에어포켓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에어포켓은 뭐냐면 다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버블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단기 큰 변동성 구간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나왔고 21선 깼다가 다시 복원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21선 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종가가 고가라는 거는 사실 오늘 무시무시한 금요일인데 금요일 앞두고서도 플러스 났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비록 어제 많이 팔긴 했지만 추세로 보면 그렇게 파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중 매도가 1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가 좀
진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굉장히 빠르게 던졌다가 오후 들어서는 정리된 걸로 봐서 매도 강도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파는 것과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이제 단타성 자금이 어제 그냥 오전에 빠져나간 그런 측면 정도라서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특징이 뭐였냐면 매도 비중이 확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하고 매도 비중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도가 어마어마한 매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전날 29% 정도 됐던, 그러니까 전체 사든 사람 중에 외국인들이 몇 퍼센트 되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전날 29%였는데 어제 24%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매도가 늘어난 거지. 뭐 그러니까 갑자기 팔던 사람들이 확 늘어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좀 데이터 수치에 대비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매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다. 매도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그러니까 연속 상승이 일단 끊어졌죠. 그러니까 7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근데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 그러니까 흐름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상승 종목은 안 늘고 지수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주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소형주가 지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심리가 나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다 나쁘니까 같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지수만 올라가느냐 아니면 상승 종목이 딸려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딸려간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가면 뭐 중소형주도 따라붙지, 이거 심리가 좀 괜찮다는 의미라서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나빠지면 이상해지는 건데 현재까지로는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수급 자체는 최근 5일 중에서 4일을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3일 매도했다가 이제 어제 매수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어제 빠지는 날 조정 나오고 할 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받았다.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특히 연기금 보시면 매수가 일관돼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 매수하는 거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버블론 영향은 그렇게,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 일단 금요일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을 제가 이게 표기해드리는 게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4주 동안 11월 이후에 금요일 한번 보세요. 많이 빠지거나 하여튼 다 음봉이었어요. 음봉이었고, 이제 첫 주 빼놓고는 최근 3주 동안은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숫자로 아예 보시면 금요일에 가장 적게 빠진 날이 1.8%였고 3% 후반 거의 4% 빠진 게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 11월 이후에는 11월에만 금요일에는 2.5% 정도 빠졌고, 외국인들 매도 어마어마하게 던졌거든요. 그 2조 원대, 평균 2조 원 정도 되는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주말에 주식 들고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주말에 주식 들고 있는 게 좀 불안해서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오자. 그러니까 일단 팔고 나니까 월요일에는 별일 없었구만. 그래서 사들이면서 또 월요일은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있고, 또 파생시장 영향력,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쪽에서 단타 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에 따라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 12월 출발 상황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털어내는 흐름이 나오면 이 패턴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벗어날 정도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함이 해소된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금요일 징크스를 깨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꼭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구독하기, 들어오신 김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많이 와서 어제 고생하셨다는 분들 되게 많던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운전 또 좀 많이 각별히 또 유난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